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신참존부동산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 그리고 고양시 그리고 남양주시 11월 6일날 좋은 발표가 있었죠. 11월 6일날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하고 조정 대상 지역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것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이곳 조정 대상 지역인 고양시가 일부 지역이 대상 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부산시 전 지역하고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알아볼 텐데요. 11월 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부 발표를 먼저 간략하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여러분께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블로그이고요. 11월 6일 날 제가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소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산시 전 지역, 고양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그리고 이 시행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적용된다.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딴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보다 제가 속해 있는 고양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요. 오늘 11월 6일이죠.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의 27개 동을 핀셋 지정했다는 내용이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부산 3개구 전부 해제가 되었고,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부분 해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양시, 제가 속해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제가 되었는데 남아있는 지역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남아있는 지역은 삼성, 완흥, 지축, 향동, 그리고 덕은지구, 킨텍스, 그리고 한류월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편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보다 제가 속한 고양시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가 훨씬 더 관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일산 신도시와 제가 있는 행신동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포스팅을 하기로 이렇게 블로그에 썼는데, 그걸 오늘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제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특히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동단위까지 핀셋 지정을 했는데, 지정되지 않은 지역 동과 지정된 동의 이 형평성 문제가 또 벌써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3개구 22개 지역하고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5개 지역 해가지고 총 27개 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남양주시하고요. 여기 부산시는 주택 거래 동향을 보면은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때문에 전체 지역이 좀 고통을 그동안 받아왔던 것입니다. 각종 규제에 둘러싸여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너무 활성화되지 못해 가지고 저처럼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 또는 실소유자들에게도 전부 다 굉장히 고통을 줬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브라보라고요. 특히 부산 지역은 굉장히 할 말이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됐을 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총선을 앞두고 불만이 많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성, 원흥, 지촉, 향동, 더건, 킨텍스, 한류월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가 지정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부산 전 지역하고 고양시, 남양주시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자,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2019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부산시 전지역,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양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식 해제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한 페이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게 아마 오늘의 주제일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것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2018년 9월 13일 날 대출 규제를 위에 대출 관련 규제 내용과 관련한 참고 자료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참고 자료는 양도소득세율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하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갖고 어떻게 규제가 되었는지, 그게 해제가 되었다, 제외가 되었다,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양도세 중과가 일단은 해제된 게 굉장히 큰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또 팔면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약본이자 전체 내용을 총괄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각종 규제가 따르는데요. 그 규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LTV 60%와 DTI 50%가 해제가 되면은 LTV 70%, DTI 60%, 10%씩 확대가 됩니다. 이거 대출 확대, 이거 굉장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이 세대당 보증 한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즉 1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거든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런데 세대당 보증이 2건이 돼서 1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18년 9.13 대책에 보면은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하고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굉장히 차별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하고 조정대상 지역 외에 수도권, 기타로 이제 나눠서 규제가 들어갔는데요. 조정대상 지역도 일종의 규제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1주택 소유 세대는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할 거 없이 제로였습니다. 대출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1주택 보유 세대 예외로 이사라든가 부모 병양 등으로 인해서 실수요 또는 불가피한 상황,
얘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줬지만 그때 LTV는 60%와 50%밖에 안 되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70%, 60%로 확대됐고, 그 다음에 1주택 보유자도 60%와 50%로 주택을 구입할 때 중도금 대출 등 대출이 추가로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세금 관련해서 양도세 부분인데요. 양도세 중과 부분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뒤에 것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양도소득세율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율이 6%에서 최대 42%까지, 예를 들면 과세 표준이 5억 원이 초과되면 42%가 적용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계의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본인이 2주택을 소유한다 그러면 추가 10%, 2주택을 소유한다 그러면 추가 20%를 더 중과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이 2주택자는 10%가 가산된 16%에서 52%, 그리고 만약에 3주택자 이상이라면은 최저 세율이 26%에서 120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26%가 부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5억이 초과되면은 무려 62%가 부과가 된 거죠. 예를 들면 5억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치면은, 양도차익이 발생해서 과세 표준이 5억이 넘었다 그러면은 6, 5, 30, 3억을 세금으로 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런 것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제어가 됩니다. 기본적인 세율 6%에서 42%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1가구 1주택 요건이, 이게 비과세의 필수 조건이죠.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이 강화되었었죠. 근데 2년 거주 요건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2년만 보유하면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비과세 조건, 마찬가지로 비과세 조건 중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되면은 그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소 기간, 기존의 주택을 파는 시점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내 양도하면 되는데요. 다시 이게 해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3년 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은 또 변하는 게 또 있습니다. 1순위 청약 조건이 변화가 되는데요.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은 통장 가입 2년 그리고 납입 횟수 24회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1순위 청약 통장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통장 가입 1년이면 되고요. 납입 횟수 12회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제가 강화돼서 적용되는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75%, 85제곱미터 초과는 30%가 적용되던 것이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40%,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아예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완화가 되죠.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고 다주택자도 청약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요, 분양권과 관련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이, 그 전매 제한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부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가 전면 제한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분양개혁 후 6개월이 지나면은 전매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분양권 거래하는 데서는 거래가 좀 활성화되겠죠.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 특히 능곡 뉴타운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 일괄과세가 됐거든요. 근데 1년 미만은 50%뭐 또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2년 미만은 40%로 내려가고요. 2년 이상은 양도세율의 기본세율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6%에서 42%까지 7단계 누진세율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사용 승일 1년 중 짧은 기간에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건 제한이 없는 것은 명확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러니 요거 오피스텔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정 시기는 적용 시기는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그런데 여러분 좀 주의할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세금 쪽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제 해소가 되니까 이제 조건을 충족한 거를 그냥 중과 없이 막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과세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요. 한 해에 여러 채를 매도하면은요,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채 되면 양도차익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럼 과세 표준이 올라가서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 피한 거 이상으로 세액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차적인 양도 계획을 세워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양도소득세 중과 전략되는 것보다도 과태료가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0월부터는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기존에 1천만 원에서. 그게 뭐냐면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의무기간 내에 매도를 하면은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가니까 양도세 중과 폐지 혜택보다도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하고 고향, 남양주 조정대상 지역 해제와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특히나 이거 요약본 한 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정지화면으로 이것을 한번 고정시켜 놓고 이걸 프린트해서 한번 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조정대상 지역 해제된 부산시하고 고양시, 남양주시는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에 있음으로써 받았던 각종 규제가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산, 서구, 동구, 덕양구 할 거 없이 7개 지역인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킨텍스, 한류월드 이렇게 이제 서울과 가깝고 신규 주택 단지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있는 그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휘달렸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각종 규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 행신동 지역은 무엄마을과 소만마을, 그리고 센터마을, 그리고 햇빛마을 지역에서는 분명히 큰 호재입니다. 그리고 소형평수부터 대형평수까지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전셋값 비율 이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갭 투자도 가능한 지역이고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행신동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조정지역 해제와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신 참 좋은 공인중개사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